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인류는 다채롭고 훌륭한 도구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닮은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무거운 바위를 움직이기 위해 튼튼하고 긴 막대 같은 것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학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공학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공학과는 그 양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미 눈치채셨듯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파워풀한 초대형 기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타나사 제작 L2350. 광업에서의 채굴이란 반드시 땅속 깊이까지 갱도를 파는 것만은 아닙니다. 푸른 하늘 아래 지표에 채굴장을 만들어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식은 노천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굴삭기와 같은 특수한 적재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이 바로 루타나사의 L2350 같은 기계이죠. 미국에서 제조되는 이 기계는 이런 종류 중에서는 최대급이며 기네스북에도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해 이것이 현장으로 수송될 땐 분해된 상태로 수송됩니다. 이것은 최대 80톤의 굴착물을 7m 이상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2300마력. 이 정도의 파워라면 이 기계가 연료를 엄청나게 먹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가동을 위해서는 하루에 무려 4000리터 이상의 경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빅 브루투스. 브루투스란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브루투스의 조상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에 관한 것도 아니죠.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왕정 로마의 마지막 왕이 된 카르퀴니우스 왕을 타도하고 공화제 로마의 창설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브루투스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대 채굴기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빅 브루투스라는 애칭으로 더 친숙한 전동사 비사이러스 엘리사 제작 1850-B입니다. 얕은 지층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설계된 이 거대한 기계는 무게 5,500톤, 작업 반경은 거의 50m를 자랑합니다. 50초마다 한 사이클이 반복되고요. 이 한 번의 동작으로도 철도 화차 3량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석탄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빅 브루투스는 1963년에 가동을 시작해 11년간 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비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제대로 가동하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확실히 석탄은 많이 채굴할 수 있지만 소비 전력은 1만 5천 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버금갈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이 거대 기계는 운반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채굴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것은 아닌데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캔자스주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인정받아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나사 크롤러 트랜스포터. 여러분이 나사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워풀한 로켓, 전설이 된 우주 왕복선, 달 탐사 계획, 그리고 그 외 여러 미국 우주기관이 이룬 공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 로켓의 필수 불가결한, 그늘 아래에서 로켓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주 왕복선 조립동 등에서 발사대까지 옮길 수 있는 것은 그 밖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별하게 설계된 크롤러 트랜스포터입니다. 현재 2대가 있고요. 각각 한스와 프란츠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965년에 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자주식 차량이었습니다. 전장 40m, 폭 35m이며 5,000톤까지의 중량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곧 나이 60년을 맞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하고 튼튼한 일꾼입니다. 그 긴 현역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리와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한스와 프란츠는 성능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래 일할 수 있을 거예요. 2065년이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데요. 그때 이 거인들은 현역일까요? 아니면 그 무렵엔 직무에서 한 발 물러나 있게 될까요? 그들의 미래가 무척 기대됩니다. 터널 굴착기 베르타. 2001년 시애틀 주변에서 발생한 니스칼리 지진은 여러 미국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시애틀 시내에서 주요 고가교 중 하나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이후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2층 구조의 지하 터널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를 위해 거대한 볼링 머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명한 정치인이자 여성 최초의 시애틀 시장이 된 베르타 나이트 랜디스의 이름을 따서 베르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체 길이 99m, 폭은 약 18m나 됩니다. 베르타는 2013년 7월 굴착 작업을 시작해 2015년 12월까지 터널을 완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땅속에 강관이 말려들어 굴착기의 블레이드가 여러 장 파손되고 만 것입니다. 작업이 겨우 재개된 것은 2015년 12월, 굴착이 완료된 것은 2017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역할을 마친 기계는 해체되었고 대부분의 부품이 스크랩으로 남았습니다. 빅 머스키. 13,000톤이 넘는 중량의 워킹 드래그라인 빅 머스키는 세계 최대의 보행형 굴착기입니다. 높이 약 68m, 폭 약 46m, 전체 길이는 148.5m가 넘는 제품입니다. 빅 머스키의 통에는 버스는 2대, 승용차는 12대가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이 가시나요? 흥미롭게도 이 굴착기는 앞서 소개한 빅 브루투스와 같은 회사가 제조한 것입니다. 그 시기도 거의 비슷했고요. 비사이러스 엘리사가 만든 빅 브루투스가 제작된 지 몇 년 후인 1969년 제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빅 머스키는 형제들과는 달리 프로젝트적으로는 더욱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내용 연수인 30년 동안 문제없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동안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나온 토사의 2배 정도의 양을 굴착하였고요. 약 2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했습니다. 레드 드래곤. 농업의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아볼게요. 바로 신선한 작물을 키우려면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반면 잡초는 시도 때도 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석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계속 괴롭혀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잡초와의 전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초제는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환경에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제에 대한 대안이 항상 모색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특별히 개발된 화염 방사기 레드 드래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다른 거대한 기계들과 비교하면 사실 좀 아담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저희가 이 제품을 이번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드래곤은 드래곤답게 불을 내뿜습니다. 특히 특수한 버너를 사용해서 잡초를 태우는데요. 적어도 아주 흥미로운 광경임에는 분명합니다. 버킷 휠 엑스커베이터. 길고 깊은 운하나 도랑을 파내기 위해 설계된 기계는 그 수만 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대부분이 버킷 휠 엑스커베이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힘도 강하고 연속 동작이 가능하며 단단한 지면을 말 그대로 쪼개주는 기계입니다. 멋진 기술이죠? 그럼 버킷 휠 엑스커베이터 중에서도 특히 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장 80m, 중량은 13,000톤이나 됩니다. 전장이 250m에 달하는 버거 293은 그 중에서도 최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에서의 공유, 댓글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